네, 안녕하세요. 정밀집 황철중 대표입니다. 현재 시각 2021년 4월 6일이고요. 오후 11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황 대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을 한번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파동에 기본적으로 항상 생각해 줘야 될 것은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두자. 어떤 거냐면, 흐름을 먼저 생각하자. 흐름. 이걸 바꿔볼게요. 효과를 어떻게? 흐름을 먼저 생각해 보자. 흐름.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상승 흐름, 그 다음에 횡보 흐름, 그 다음에 하락 흐름이 있다. 그럼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저점이 높아진다는 개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하락 흐름은 고점이 낮아지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횡보 흐름은 두 가지가 나오겠죠. 박스의 흐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죠? 이렇게 고점을 고정시키고 저점이 높아지는 전형적인 수렴의 흐름. 반대로 저점을 고정시키고 고점을 낮춰가는 수렴의 흐름. 하나 더 고점을 낮추고 저점 높여가는 수렴의 흐름. 세 가지가 분류가 된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저점이 높아지는 상승의 흐름. 그 다음에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의 흐름. 그 다음에 박스권의 흐름, 고점을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저점을 고정시키고 고점과 저점을 줄여가는 파동을 줄여가는 수렴의 흐름. 이 세 가지의 흐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흐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렴이 끝나는 자리, 특히 고가 이렇게 수렴이 끝나는 자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근데 수렴이 끝나는 자리의 흐름을 이대로 간다면 흐름을 연결시켜 보자. 이게 우리는 지나고 나면 채널이라고 얘기한다. 반대로 고점을 이렇게 수렴하는 구간 속에서 이렇게 떨어진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 하락의 추례를 이렇게 한다면 그대로 채널을 그려보자. 이게 흐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상승을 맞추고 하락을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상승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는 구간을 유심히 보자. 반대로 하락은 고점이 낮아지는 것을 유심히 보자. 그리고 추세선을 그렸을 때 추세의 흐름이 이어갔다고 하면 우리는 이거를 그대로 흐름이라고 얘기하고, 흐름이 깨지는 지점을 한번 잘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깨진다. 그러면 여기 구간을, 이런 구간을 어떻게? 이렇게 구간을 여기를 뭐라고 얘기한다? 변곡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 드려보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아까 9시 반부터 지금 11시 반에서 2시간 동안 계속 떠들었는데 한번 정리해서 얘기 들어보는 거니까 한번 새겨보세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그 흐름의 추세를 보게 되면은 이 범위가 있다. 상승의 범위가 있고 하락의 범위가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재차 돌아가면 이 범위가 있는데, 이걸 소파동으로 다시 구분을 해서 그려본다 그러면 이런 그림이 나온다는 건데, 어떤 그림이냐면 이 안에서도 이렇게 내려오고 주가가 내려오고 올라가서 1파, 2파, 3파 갔다가 다시 2파로 빠졌다가 1파, 2파, 3파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1파, 2파로 빠지고, 반대로 반등을 하다가 이기지 못하고 빠지고 다시 반등을 하는. 그 다음에 이 안에서도 다시 소파동이 또 존재한다. 어떻게? 끊임없는 소파동이 또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 안에서도 끊임없이 또 파동이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런 부분을 뭐라고 표현을 하게 되냐면, 요런 부분을 부분 변곡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부분 변곡. 이렇게 흐름을 또 바꾸죠. 이렇게. 그리고 또 바꾸죠. 이렇게. 그리고 또 바꾸죠. 또 바꾸죠. 또 바꾸죠. 또 바꾸죠. 그리고 또 바꾸죠. 그럼 요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끊임없는 또 변곡이 또 발생하는 거죠.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흐름에서도 다시 또 하나 더 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느냐. 여기도 어차피 저점을 높아진다. 그러면 이것 또한 이런 그림이 나온다. 어떤 그림이? 이런 그림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흘러가는 그림이 또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흐름 속에서 또 하는 흐름이 계속해서 생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큰 그림을 우리는 월봉으로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요 파란 부분을 주봉에서 볼 수가 있는 거고, 요 부분을 일봉에서 볼 수가 있는 거고, 요 부분을
15분 내지 뭐 분봉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소위 말해서 월, 주, 일, 그 다음에 기타 등등의 파동을 쪼개서 본다 그러면 이거를 월, 주, 일, 그 다음에 기타 등등의 파동을 동시에 함께 한 번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흐름이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흐름이 이어간다는 것은 적어도 어떤 거다? 상대적인 개념이죠.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상대적. 어떻게? 일봉보다는 주봉이, 주봉보다는 월봉이, 그 다음에 월봉보다는 연봉이, 그 다음에 분봉보다는 일봉이, 일봉보다는 주봉이, 주봉보다는 월봉, 월봉보다는 연봉. 이게 무슨 말이냐? 확대해 나가라, 범위를. 확대해 나가라. 그래서 최소한의 범위를 정해야 된다. 근데 이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월봉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렇게 흐름을 간다 했을 때 여기서 지금 주가가 형성됐다면 뒤를 봐라. 이게 바로 이격이라는 거죠. 이격. 이격. 이격이 멀리 떨어 뒤에 보면 이게 뭐다? 이격이 리스크 범위가 된다. 리스크 범위가 된다. 그럼 이런 것을 동시에 함께 한 번에 생각할 수 있는 차트 분석을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자. 오늘 9시부터 떠들었던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황 대표가 유심히 보는 누구나 다 지금은 리플에게 이 종목을 한번 봤을 때 다시 한번 예를 보게 되면 한 달, 인가 한 달, 이 월봉을 한번 보게 되면 월봉의 흐름은 지금 현재 리플은 이렇게 강력하게 흘러가고 있다. 그러면 지금 위치가 여기니 여기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이만큼이 지금 뭐예요? 이만큼이 리스크 범위가 되는 거죠. 내가 여기서 지금 들어갔다 그러면 빠진다 그러면 여기서 반등한다 그러면 여기 깨졌다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대응형인데 굉장히 멀어진 거죠. 이격의 흐름을 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격의 흐름에서 보통 이런 흐름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걸 채널이라고 한다. 왜 여기가 고가를 맞았는지 대충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채널의 끝이라고 하는 거고 이 채널의 끝을 넘어가게 되면 오버층이라는 개념을 쓰는 거고 무척 중요한 개념들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주로 넘어가 볼게요. 주봉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런 흐름이 나오죠. 어떻게? 같은 건데 이렇게 보면 이 봉이 많아지는 거죠. 같죠? 이렇게. 그리고 더 상세하게 지지와 저항이 표현이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이 부분이 올라갔던 이 채널의 부분이 이렇게 올라갔던 부분이 월봉인데 이거를 주봉으로 보니 어떻다? 봉이 더 많아지면서 지지와 저항과 세밀하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만히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좀 전에 얘기했던 이렇게 고가 고정시켜 놓고 저가가 높여는 전형적인 수렴의 방향을 뚫으니까 추세 방향이 나오고 흐름대로 간다. 아주 기본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빠르게 그 주가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해서 차트 분석에서 길러나가라. 그러면 도움이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요. 일봉을 한번 볼게요. 일봉을 보게 되면 이 흐름을 더 범위를 넓게 되면 더 당겨 볼게요. 이렇게 당겨보면 아까보다 더 많은 봉이 보이겠죠. 그래서 흐름이 보일 거고 흐름이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많은 이 동선의 표현이 된 게 뭐냐. 여기 보시면 어떻다? 이렇게 보니까 여기 한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뭐냐? 이거죠. 되게 저항 맞고 저항 맞고 저항 맞고 저항 맞고 저항 맞고가 왜 이렇게 세밀하게 보이냐는 거죠. 엄청나게 저항이 한두 번 맞아 떨어진 게 아니죠. 네, 그래서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하다 수렴해서 이렇게 수렴해서 추세가 나왔다. 갈 때만큼 간 거죠. 이 부분을 우리는 전체적으로 이걸 채널이라고 얘기한다. 여기는 그래서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자, 그러니까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흐름, 상승 흐름, 하락 흐름, 그 다음에 어떤 흐름? 박스 흐름, 고정시키는, 그 다음에 뭐예요? 고정시키는, 요게 뭐다? 수렴의 흐름. 기본적으로 익혀야 될 거고, 흐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첫 번째, 두 번째, 변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세 번째 뭐가 나온다? 채널의 흐름이 나온다. 이 동시에 함께 볼 수 있는 눈을 기르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차트 분석을 해보자. 여기서 우리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비트코인, 즉 가상화폐, 비트코인, 그 다음에 알트코인을 비롯해서 가상화폐들의 파동을 이해를 조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공부한 것 중에 하나, 적어도 아까 예를 들면 아까 뭐였죠? 종목 하나 뭐였나요? 리퍼 한번 볼게요. 이거 이제 리퍼리움에 대해서 예를 들었는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걸 공부하게 되면 이 자리는
흐름상은 이렇게 들어가는 자리가 흐름상 맞지만 이 넥자리를 보자. 그래서 오늘 또 공부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뚫렸을 때 이거 너무 두꺼우니까 바꿔볼게요. 어떤 거? 우리가 소위 말해 헤드앤숄더를 보자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이런 그림. 중요하다. 이렇게. 반대로 말하면 이건 헤드앤숄더지만 역 헤드앤숄더하고 또 나온다. 이렇게. 우리는 이런 자리를 되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역 헤드앤숄더에서 이 방향을 틀어주는 이 자리를 우리는 못하다. 이 자리가 변곡이라고 표현되는 거죠. 얘는 하락 변곡이에요. 그래서 보통 주가가 모여서 꺾이는 자리는 되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설명했듯이 이렇게 EDGC라고 하는 이 주식에서도 같이 개념을 쓰게 된다고 하면 뭐다? 이렇게 보자. 수렴해서 깨지는 기간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근데 얘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 더 예를 들어보자. 신풍제약도 그런 구간이 보였었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럼 또 얘만 그러냐? 이런 구간이 아니고 모였을 때 깨지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수렴해서 깨지는 엑세스바이오. 예를 들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데서는 조심했었어야 된다. 그 다음 얘만 그런 게 아니다. 또 어떻게 나온다? 신라젠 아주 중요한 거였고 이렇게 모아서 꺾이는 자리는 정말 조심해서 보자. 근데 또 얘만 그렇게 해서 않다. 하나 더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게 좋은 사람들인데 요즘에 최근에 보면 지금 거래 정지를 먹었다. 어떻게? 깨져버렸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흐름이라고 한다. 어떤 흐름이죠? 수렴한 다음에 흐름이 나오는 흐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올라가는 흐름에서 여기서 올라간다면 이렇게 치는 경우도 되게 많은 거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리해 볼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9시 30분부터 지금 11시 43분인데 2시간 동안 제가 얘기했던 것을 한번 정리해서 쭉 얘기해 드렸습니다. 다다다다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보시고 두 번 더 보시고 세 번 더 보셔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이해할 때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런 거 하나만 이해한다면 이상한 매매는 안 하게 돼 있죠. 흐름에 역행하는 매매는 안 하게 되는 거죠. 뭐다? 기본적이다. 고점이 낮아지는 것만 봐도. 그리고요, 고점이 낮아지는 건 봐도. 반대로 저점이 높아지는 이런 구간을 보게 되면 이해가 된다. 이렇게. 이런 자리가 왜 중요하고, 반대로 이런 자리 깨질 때 왜 중요한지 개념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네. 우리는 이 변곡이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주가 파동의 흠집임을 조금 이해하게 되는 거죠. 변곡을 막연하게 생각한다고요, 변곡을. 사람들이. 변한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저 변한 자리를 표현이 돼야 되고 가시화되고 내가 실질적으로 써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잡아가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오케이요. 정물이집 황철중 대표였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기능 부탁드립니다. 자, 안녕히 주무시고요. 내일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셔갖고 꼭 자립하는 그 시간이 오시기 바랍니다.